때는 다섯 번째 성배전쟁이 시작하기 4년 전의 시기. 마토 신지라는 이름의 중1 소녀는 잘생긴 외모와 집안의 재력으로 친구들과 놀러갈 때마다 통 크게 자주 쏘면서 완벽한 인싸의 학창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학창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제를 준비하느라 한창 바쁜 시기였죠. 신지 역시 문화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도중 3학년 선배들에게 부조리를 당하고 있는 듯한 한 동급생이 보였습니다. 문화제 간판을 혼자서 쩔쩔매며 만들고 있는 한 명의 1학년과 옆에서 노가리만 까다가 간판이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진다 싶으면 잔소리만 하는 3학년들. 그런 동급생을 보며 한심한 기분이 든 신지는 그대로 지나쳐가려 했지만 그 동급생의 불만도 분노도 없는 눈동자에 문득 흥미가 생긴 신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녀석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교 시간이 되었고 그 녀석이 만들고 있던 간판은 아직 완성되려면 한참 남은 상태였죠. 놀기만 하던 3학년은 하교 종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다들 집으로 갔고 모두가 떠난 빈 부실에서 그 녀석은 여전히 묵묵하게 간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궁금함이 섞인 오지랖을 참을 수 없었던 신지는 그 녀석에게 걸어가서 너 진짜 바보냐? 라는 충고가 섞인 비꼬기로 말을 걸었지만 그 녀석은 늘 그래왔다는 듯 담담하고 다정하게 대답하면서 묵묵하게 간판을 열심히 만들어갔습니다. 이에 묘한 변덕이 생긴 신지는 간판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계속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지켜만 보면서 때때로 시로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빈정대기만 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드디어 문화재 간판이 제대로 완성되었을 때는 신지 역시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에게 호감을 느낀 신지는 밝게 웃으면서 그 녀석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바보 같으면서도 좋은 일을 하는 녀석의 이름은 에미야 시로였죠. 그 일을 계기로 점차 말을 자주 섞으며 친해진 신지와 시로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고 신지는 시로와 자주 놀러가기도 하면서 둘만의 우정이 서린 추억도 적지 않게 쌓았죠. 거기에 학교에서 슈퍼인싸였던 신지는 바보같이 착한 시로를 호구로 보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선배든 후배든 안 가리고 사회적으로 조져버리는 참교육을 하고 다녔으니 시로의 인간관계 역시 피만 빨아먹으려는 벌레 같은 부류들은 안 꼬이게 되면서 꽤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지에게 있어서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었던 시로는 종종 마토 가문, 그냥 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친구 집에 자주 초대받아서 놀러가기도 했는데 신지가 술주정뱅이라고 말했던 신지의 아빠는 볼 수 없었지만 신지의 여동생인 사쿠라와는 종종 마주치며 어색한 안면을 텄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시로를 돌려보낸 어느 날 밤, 신지는 매일 그려왔던 것처럼 서재에 틀어박혀서 마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우연히 들어간 서재에서 마토 가문이 마술사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정통 후계자가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묘한 우울감과 서민의식을 가지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마술사를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죽은 자신의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안 했을까라는 묘한 궁금증이 든 신지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찾아보던 와중에 아버지가 적어놓은 기록들 중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힌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마토 가문의 마술회로는 이제 흔적만 남았고 자신과 신지는 일반인이나 다름없어서 마술사가 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동안 마술사라는 일종의 남과 다르다는 우월한 정체성으로서 살아온 신지에게 이 진실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토의 마술을 좋게 전수받는 입양된 동생 사쿠라의 모습을 목격한 신지는 그날부터 성격이 비뚤어졌습니다. 사쿠라가 입양된 날부터 자신보다 처지가 좋지 않아 입양된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하여 상냥한 오빠로서 사쿠라에게 했던 자신의 모든 배려의 행동들이 떠오른 신지는 오히려 입장이 정반대였다는 사실에 열등감이 크게 폭발하면서 그날부터 사쿠라에게 화풀이로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지가 열등감을 느낀 사쿠라는 우월한 마술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조켄에게 있어서 사쿠라는 좋은 마술 회로를 지닌 실험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입양날부터 사쿠라를 벌레 속으로 던져놓는 게 일상이었고 갖가지 방법으로 실험당하며 고통받는 사쿠라는 매일 겪는 고통에 마음은 점점 죽어갔고 자신을 때리는 신지에게도 자신이 입양 와서 그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라 생각하고 미안함을 느끼면서 무반응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쿠라의 태도는 신지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태도라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열등감이 폭발하게 되어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성깔이 더러워지는 신지와 매일 몸과 정신이 죽어가는 사쿠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방치하는 조켄이 있는 마토 가문은 어느 날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는 상배가 수년 안에 기동할 낌새를 보이던 시기이자 시로와 신지가 고등학교 궁두부의 에이스로 자리잡고 대회를 준비하던 시기. 시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일어난 사고로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시로는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리츠코의 아들인 시로가 마스터가 될지도 모르니 감시하라는 조켄의 명령을 받은 사쿠라는 막무가내로 시로의 집 앞에 찾아가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며 다소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미숙해서 이런 방식으로 다가온 사쿠라다운 행동에 시로와 타이가는 당황하고 친구의 여동생을 자신이 자취하는 집에 들이는 게 꺼려진 시로는 사쿠라의 이상한 부탁을 최대한 친절하게 사용했지만 그 후로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쿠라의 집요함에 결국 시로는 사쿠라에게 간단한 집안일을 알려주며 집안에 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많은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사쿠라는 어느새 따뜻하고 상냥한 시로의 태도에 물들면서 죽었던 감정이 살아났고 집에 열쇠까지 맡길 정도로 돈독한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사쿠라는 때때로 몸에 상처가 생기는 일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 이를 궁금해한 시로가 신지에게 사쿠라의 상처에 대해 묻자 신지는 뻔뻔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팼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당연히 빡친 시로는 그동안 매일매일 단련해서 일반인 수준이 아닌 자신의 피지컬로 신지를 적당하게 참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싸운 이후부터는 당연히 둘의 사이는 틀어졌고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둘이 만나면 신지 쪽에서 시비를 거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번째 성배전쟁이 시작하려는 시기, 사쿠라가 성배에게 마스터로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60년 주기의 성배전쟁이 10년 만에 찾아오자 조켄은 사쿠라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매우 미숙한 상태라 여기고 저번 성배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번 성배전쟁을 그저 하나의 실험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쿠라는 조켄에게 있어서 성배를 성취할 수 있는 마스터가 아니라 자신의 불로불사를 위한 실험에 계속 써먹다가 마토의 후손을 낳을 좋은 마술회로를 지닌 태반을 가진 실험체일 뿐이었죠. 사쿠라의 몸속 신경에 자신의 본체를 심어놓긴 했지만 수백 년을 살아온 그의 영혼은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쿠라가 인간을 초월하는 육체로 각성하는 말도 안 되는 변화라도 안 생기는 이상 몸을 바꿔왔자 평범한 육체의 사쿠라는 그저 지나가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의 수명을 아주 조금만 연장해줄 뿐 불로불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기대를 버리고 청회조차 안 주면서 소환의식을 거행하게 하며 서번트를 소환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소환된 존재는 그리스 신화의 이름난 괴물 라이더 클래스의 메두사였습니다. 그 후 사쿠라는 성배전쟁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한동안 집안일을 도와주러 올 수 없다는 말을 시로에게 전하던 사쿠라는 시로의 손등에 나타난 명주의 흔적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좋아하는 이와 목숨을 걸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사쿠라는 명주 시스템을 응용한 간이령주 시스템이 내장된 마술책 위신의 설을 사용하여 명주 하나를 소비하는 대가로 신지에게 마스터 권한을 양도해버립니다. 그렇게 라이더의 마스터가 된 신지는 우선 라이더가 쓸 수 있는 강력한 격에 선열신전이라 불리우는 블러드포트 안드로메다를 학교에 설치하여 여차하면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녹여서 자신의 서번트를 강하게 만들 작정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자신만만하게 성매전쟁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